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공사 NCS 실전 봉투 모의고사 제 2회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총 9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한 30분 정도 단위로 4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1번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자, 1번에 보시면 보기에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 우선 이제 보기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특히 스마트타운에는 온습도 센서와 연계돼서 운전 제어 기술 등 그 IoT 활용 기술이 적용되었고 인체 유해가스를 측정해서 뭐 환경 관리 기능까지 적용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거기 이제 그 특히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지문에 보시면 한번 쭉 보세요. 자, 그 한국전력은 뭐 중호실 개최하였다. 그리고 한전은 뭐 구리지사 등 어때요? 연결이 되니까 굳이 여기에 들어갈 이유는 없죠. 그리고 이제 쭉 가셔서 이제 B 바로 앞에 그 에너지를 통합 관리한다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B가 나오고 이를 통해 자 어때요? 통합 관리하고 이를 통해 뭐 피크 전력 절감 및 뭐 이산화탄소 뭐 예상하고 어때요?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B도 좀 온당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끝자락에 가서 자 이렇게 해서 그 풍력발전 연료 전지 등 다양한 분산 전원의 최적화로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을 향상시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 C 뒤에 한전은 뭐 이런 그 센터를 통해서 뭐 이렇게 뭐 뒤에 이런 그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어떻습니까? 요 C 파트에 들어가는 게 적절하겠죠. 그래서 그 신재생 에너지 이용률을 향상시켰고 특히 스마트타운에는 센서와 연계돼서 뭐 활용 기술이 적용되었고 환경 관리 기능까지 적용되었다. 그래서 1번은 그 여러분들 그 C가 적절한 위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번을 보시죠. 자, 2번을 보시면은 두 문단으로 나눌 때 가장 적절한 위치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죠. 한번 보세요. 이렇게 쭉 보시면 자, 둘째 줄에 공공서비스의 특성이 배제성과 경합성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고 배제성은 자 일단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경합성 나오고요. 공공서비스의 특성이 결정된다. 배제성과 경합성에 대한 그 개념이 나와 있고요. 예를 들어, 그래서 예를 들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 두 문단은 나뉘어지진 않죠. 이게 이어지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뭐 이제 이에 해당된다. 쭉 가볍게 보십니다. 거기 뭐 B에서 C 사이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C에 이어서 보시면 과거에는 공공 서비스가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약한 뭐 기반 시설 공급을 중심으로 제공되었다. 그리고 뭐 이런 경우 이렇게 쭉 나오고요. 또 이로 인해 또 연결되고요. 또 민간위탁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또 이 바로 뒤에 민간위탁이라 쭉 또 C, D, E 파트가 또 연결이 되죠. 그래서 적당한 위치는 C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3번에 보시면 자, 거기 자 워크시트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작성일의 다음 날인 하루 뒤로 표시되려면 입력할 함수가 어떻게 되나 그랬죠. 그래서 그 하루 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그 보기 1, 2, 3, 4, 5번 건 now, today 뭐 이렇게 좀 연결돼 있죠. 그래서 지금 거기 보시면 자 2016년 뭐 10월 13일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정답이 뭔가요? 여러분 우선은 거기 보기 1번에 보면 그 now하고 그 괄호를 비워놓으면 어때요? 그 날짜뿐만 아니라 그 시간까지 지금 그 시간까지 이게 다 표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기 2번에는 요건 이제 날짜만 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 뒤로 표시해야 되니까는 여러분들 일단 4, 5번을 일단 의심을 하셔야 되는데 4번 같은 경우는 어떻죠? now의 time하고 1,0,0 했으니까 이거는 현재 날짜에다가 지금 그 시각의 1시간 뒤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시분초니까 그죠? 10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 날짜에다가 1시간 뒤를 이제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 날이니까 정답은 today에 놓고서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1. 요게 적절한 함수식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4번, 5번 이제 보시면요. 4번은 여러분들 어때요? 가를 통해 A업자 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 보세요. 그랬죠. 그래서 쭉 보시면 자 이게 바로 뭡니까? 통합 재고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사항인데 그래서 보기에 보시면 기억 기기별 데이터 동기화로 실시간 반영 옳죠. 그 다음에
니은, 뭐 사물 인터넷 환경을 조성해. 요거는 좀 적절치 않습니다. 그다음에 디귿 순차 입력만을 허용해. 거기 여러분들 그 위에 그 아까 그 박스의 그 문단에 보시면은 중복으로 주문이 들어올 때 이제 문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디귿도 옳고요. 다음에 리을 모든 데이터 일괄 처리로 뭐 인사 관리 가능하다. 뭐 그러니까 이 가를 통해 요 위에 있는 박스에 있는 내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그 기대 효과로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이제 그 맥락에 맞는 스토리가 아니니까 정답은 5번이 맞죠? 자, 그다음에 5번, 6번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자, 우선 거기에 이제 그 평점에 대한 그 계산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는 항목이 유용성, 그다음에 안정성, 서비스 만족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 이제 5번에 보시면 그 표가 이렇게 돼 있죠. 자, 유용성, 안정성, 자, 서비스 만족도.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분기별로 1, 2, 3, 4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이제 밑에는 이제 평점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7.2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사업 기획팀의 성과 평가 결과가 표와 같다면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수치는 어떻게 되느냐. 자, 그 기억과 니은은 어때요? 그 우리가 5번 그 문제 위에 있는 그 계산식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죠? 이건 이제 그 수학적인 계산인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그 보시면 유용성에다가는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나요? 자, 유용성에다가는 곱하기 자, 기억 얼마를 곱하고 안정성에다가는 니은을 곱하고 그다음 서비스 만족도에다가는 0.1을 곱해서 자, 이들을 모두 합산한 것이 평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성과급 지급 기준이 이제 그 이제 이어진 6번 문제에서 이제 생각할 내용인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쭉 보시면 자, 어때요? 그러니까 요 그 기억과 니은 요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분기 같은 경우에는 868 7.2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구하는 그 식이 구하는 값이 두 가지니까 지금 두 개씩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4개 분기가 있지만은 여기에서 사실상 좀 가벼운 것을 좀 이용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군요. 그렇다면 제 생각은 이렇거든요. 거기 보면 평점이 7.2, 7, 뭐 9.6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죠? 근데 이 평점이 좀 단순한 것을 어차피 이 4개에서 여러분이 골라서 푸는 거라면 평점이 좀 단순한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좀 깔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688 다음에 여기는 188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다 계산을 하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좀 약간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자, 요쪽과 이쪽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이 두 항목에 대한 그 점수는 똑같은데 지금 유용성 항목에서만 어때요? 지금 4점이 더 많죠. 유용성 항목에서만 4점이 더 많은데 전체 평점은 어떻다? 오히려 2점이 더 많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면 되죠. 여기서 이게 늘어난 게 어때요? 유용성에서는 늘어난 게 4 곱하기 저 기억을 곱한 것이 여기서 얼만큼 늘어났다? 이만큼 증가했죠. 아, 그래서 기억의 값은 0.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기억은 0.5가 되고 자,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니은 값을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기억이 0.5니까 그러면 이것은 사실상 여기서는 얼마? 3점이 되는 거죠. 3점. 그죠? 6 곱하기 0.5 3점. 그러면 요렇게 해가지고 더한 게 이제 나머지 4점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8 곱하기 니은에다가 플러스 자 8에다가 0.1, 0.8을 더한 것이 얼마? 아까 4점이 더 추가가 되는 거죠. 4점. 그래서 우선 이제 도표를 잘 확인을 하시고 계산식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두 단계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넘기면 3.2가 되니까 자 니은의 값은 얼마? 0.4가 되는군요. 그죠? 기억과 니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6번 문제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자, 6번. 자, 2015년 성과급 지급 기준이 개정돼서 자, 개인 평가에 따라서 아래같이 지급률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급률을 보면은 그 등급, 평가 등급 A, B, C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좀 돼 있죠. 당연히 A 등급이 좋은 거고, C 등급은 무려 거의 마이너스 20만 원까지 이제 나타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거의 평가 결과가 또 분기별로 갑과 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은 갑과 을의 자, 4 그러니까 3분기, 그죠? 3분기 성과급의 차이는 그랬죠. 그냥 결국은 3분기에서는 한 사람은 B, 한 사람은 C 등급이니까, 그죠? B, C 등급. 그러면 일단은 성과급은 어떻게 됩니까? 성과급은
우선은 그 이제 B등급일 때는 0.9로 곱하라고 그러니까 C등급일 때는 0.8로 곱해서 20만 원을 빼는 건데 지금 2000 팀 성과급을 먼저 일단 생각을 해야 되죠. 자, 팀 성과급은 어떻게 됩니까? 자, 그것은 여러분들 거기 맨 첫 번째 그 표를 보셔야 되겠죠. 아까 그 3분기 3분기에서 아까 어땠어요? 자, 3분기에서 그 팀은 9.6이니까는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죠. 자,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하실 게 3분기 자, 3분기는 자, 팀 평점은 9.6. 그럼 이것을 보고 위에 9.6이니까 성과 평가 점수가 제일 위 항목이죠. 평가 등급이 A라서 어쨌든 지급액은 100만 원. 그죠? 이거 이제 100만 원이 되는 거죠. 분기별 성과급 지급액은 요거 이제 100만 원. 자, 100만 원이 되는 거고, 자,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 100만 원에다가, 자, B고, 성과 평가 등급이 A면 뭐 직전 분기 차감액의 뭐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 4-3분기에 대한 그 성과금은 어떻게 해요? 그 9.0 이상이니까 그 100만 원에다가 10만 원을 더해서 110만 원인데 요 110만 원에다가 어떻게 하죠? 자, 거기 그 6번 그 식을 보시면 그 갑의 경우는 자, 갑의 경우는 자, 그 B등급을 받았죠. B등급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B등급을 받았으니까 요 110에다가 자, B등급일 때는 계산식이 팀 성과급에다가 0.9를 곱하고 을의 경우는 C등급을 받았으니까 110만 원에 C등급은 0.8을 곱해서 20만 원을 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의 차이는 정답은 31만 원이 되겠죠. 1번이 맞습니다. 자, 그다음 7번을 보시죠. 7번은 자, 거기 쭉 보시면 그림부터 주방까지 쭉 살펴보세요. 뭐가 눈에 띕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시기하고 좀 적절한 단어가 눈에 좀 들어오시나요? 자, 그 단풍 행별로 뭐 단풍, 청고마비, 낙엽 이렇게 보이죠. 뭐 그림이랑 뭐 이런 것도 연관시키기도 좀 어렵죠. 뭐 사진, 낙엽, 뭐 이렇게 단풍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뭐 좀 구체적으로 좀 구체성을 띈 게 이게 대각선으로 단풍, 청고마비, 낙엽. 정답 5번입니다. 어렵지 않고요. 자, 그다음 자 8번에서 9번.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그 프린터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자, 이를 해결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문제 해결 방법을 매뉴얼을 토대로 해결하고자 하는데 자, 쭉 있죠. 여러분들 근데 뭐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그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는 내용들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불만족스러운 인쇄 문제 처리해가지고 거기 이제 보세요. 증상 뭐 이렇게 쭉 한번 가볍게 보시는 거예요. 증상 수직선이 나타난다. 뭐 수직으로 색이 바뀐다. 흐리다. 뭐 쭉 이렇게 쭉 있죠. 그래서 자 8번 문제 한번 봅시다. 8번. 자, 여러 번 테스트에서 공통적으로 흐리게 인쇄되는 문제점. 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뭐 습도 확인, 뭐 미디어 메뉴의 용지 용량이 적절하게 설정되는지 뭐 쭉 있는데요. 보기 4번에 보시면은 자, 이미지 드럼 카트리지를 교체한다. 자, 이미지 드럼 카트리지 교체하는 거는 언제 나왔었죠? 앞에 보시면 자, 거기에 이제 그 쭉 표가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 5페이지 맨 아래 보면은 수직선이 나타나는, 흰색 수직선, 맨 위에 보면 흰색 수직선이 나타날 때 옆에 조치에 보면은 이미지 드럼 카트리지 교체라고 나와 있었죠. 그리고 맨 밑에 수직선이 나타날 때도 역시 뭐 이미지 드럼 카트리지 손상돼서 교체하라. 뭐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처럼 흐리게 인쇄되는 경우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그죠? 뭐 수직선이 나타난다든지 뭐 흰색 수직선이 나타난다든지 그죠? 흐렸을 땐 거기 이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금방 아실 수 있고요. 9번을 보시죠. 9번 보시죠. 자, 그 과장님이 자, 출력 과정에서 자, 뭐 역시 현상과 해결 방법입니다. 여기서 잘 짝지어 주면 되시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쭉 보시면
흐린 건 아까 보기 1번 했고요. 자, 2번 흰색 수직선일 때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흰색 수직선일 때는 잘 건조된 용지로 교체하라.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 이제 도표를 보고 이제 빨리빨리 이렇게 매칭시켜가면서 핵심적인 그 조치사항, 증상 원인 이런 것들을 그 이제 보시면서 이렇게 잘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7번 문제,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그 체납자가 10명 이상인 지역수를 구하기 위한 함수를 적절한 것은 저렇게 물었어요. 자, 그러면 자, 10명 이상 그 체납자 수 그 C열에서 그죠? 그 C열에서 그 체납자 수 테이블에서 10명 이상을 골라야 되니까 일단 뭘 골라야 될까요? 우선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서 그들의 숫자를 카운트를 하는 거니까 일단 카운트 if 함수가 되겠고, 그다음에 참조 범위는 당연히 C4에서 C9 쉘까지. 그죠? 일단 거기만 보면은 정답은 우선은 1번과 4번으로 압축이 되는군요. 자, 그래서 그것이 어때요? 10명 이상이니까 정답은 4번이 맞죠? 네, 4번이 맞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보기 3번에 2, 3번에는 요거 이제 그 어때요? 그것은 어떤 합들을 구하는 것이고, 조건을 만족하는 합, 그다음에 그것은 평균,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그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는 것이죠. 자, 11번을 보시죠. 자, 짧은 글짓기를 잘못한 것은 그 단어의 쓰임새에 대한 이제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 잘 구분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우선은 그 텍스트에 보시죠. 자, 둘째 줄에 실업을 공급 과다 및 실업을 일으키며, 자, 그거랑 그 기억을 보세요. 자, 어장을 오염시키는 사고를 일으켜서 뭐 야기시킨다. 어떤 사태를 야기시킨다. 같은 맥락이고요. 다음 2번. 절약은 미덕이지만 소비가 위축돼서, 그러니까 소비가 어때요? 뭔가 이렇게 어떤 이렇게 쭉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활짝 펴지를 못하고, 그죠? 이렇게 좀 이렇게 위축, 이렇게 좀 약간 의기소침해 있다. 그죠? 뭐 이렇게 길을 못 펴는 좀 그런 좀 의미를 이제 떠올릴 수가 있죠. 근데 자, 보기 2번을 보시면, 자, 영양실조로 영양소가 결핍되어 인구가 위축된 거랍니다. 자, 인구가 위축되라. 그러니까 어쨌든 위축이라는 게 줄어든다지 그런 의미긴 하지만 여기서는 어때요? 인구가 어떤 그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 이제 자, 보시면 지금 보기에 있는 그 위축은 하고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인구가 위축된다. 그죠? 자, 뭐 줄어드는 의미인데 조금 약간 그 대상이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인구라는 것은 어때요? 뭐 규모를 말하는 거죠. 규모. 인구의 규모. 근데 거기에 본문에 나와 있던 건 뭐예요? 뭐 소비가 위축돼서 어떤 그 길을 못 편다. 좀 약간 좀 이런 의미가 되니까 약간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죠? 그 다음에 그 디귿에 보면 유효수를 창출하고, 그 다음에 보기에 보시면은 구조 생산 가계를 창출해낸다. 그죠? 이렇게 창출해낸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없던 것들을 새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저해한다는 뭐 별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제기된다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12번 보시면요. 맥락에 맞게 정의한 것은 그랬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네, 저도 역시 과거에 학교 다녔을 때 교과서에서 봤던 지문인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자, 뭐 서양적인 것이다. 그리고 학문 또한 예가 아니고 우리가 물려받았을 뿐. 자, 그래서 이것은 편협한 국수주의로 오인되게 알만 이유가 될 것 같다. 그리고 물론 자, 하고 전통 괄호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전통은 대체로 뭐 몸에 배어 있고 우리 현실에 작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래서 이제 과거 인습 타파하고 이런 창조하려는 이건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맥에 맞게 정의한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전통 해놓고서 그 뒤에 몸에 배어 있는 것이다. 대체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부지불식 중에, 그죠? 우리 현실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미 배어서 작용되어지고 있다는 거니까 당연히 뭡니까? 지금 2번, 3번처럼 이런 것들은 맞지 않고 2번, 3번, 5번은 완전히 거리가 멀고요. 그다음에 4번에 적극적으로 개성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보다는 1번 과거로부터 이어온 것을 말한다. 이게 더 문맥에 맞겠죠. 몸에 배어있다. 이게 이제 결정적이네요.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13번은 쉽죠? 자, 정답은 4번이고요. 반대말 관계. 다음 14번을 봅니다. 자, 14번에 보시면 옳은 것은, 자, 한번 추론 문제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그 논리 관계를 보는 건데요.
자, 유동인구. 자, A, B, C, D. 자, 4개의 그 지점이 있는데, 자, 4개 지점이 있는데, 자, A의 유동인구는 B보다 많고, 그 다음에 B는 C보다는 적습니다. 그러니까 C는, 그러니까 B를 여기다 두고 A, C의 우열관계는 알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D는 세 번째로 많다고 하죠. D는 세 번째.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D가 어디에 들어갈까요? 일단, D가 세 번째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뭐 C, A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세 번째니까, 뭐, 사실상 D는 여기에 있는 게 이제 분명하죠. 그죠? D는 확실히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A, C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이제 진수를 봅시다. A.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진수는 B, C의 유동인구가 제일 적다. 옳죠. 그 다음에 두 번째 C, C의 유동인구는 D, C보다는 많다. 그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많은 거니까. 정답은 모두 옳습니다. 자, 다음 15번을 보시죠. 자, 전개도인데요. 자,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은 지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이제 그 보기에 5개가 있는데 우선 이제 이 앞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3개의 면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거기 이제 보시면 일단 크게, 자, 크게 좀 이렇게 돼 있죠. 자, 우선 여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색칠이 돼 있고, 이제 여기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바로 밑에 이렇게 색칠되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보기 1번에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보기 1번에 이쪽에 지금 이렇게, 자, 우선 여기가 색칠되어 있죠. 요건 이제 여기를 말하는 거죠. 그죠? 여기. 이렇게 색칠이 돼 있고, 그 다음, 길게 이렇게 이제 느려져 있군요. 그러면 길게 느려져 있는 거는 지금 길게 느려져 있고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당연히 요쪽이 되겠네요. 요쪽.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놓고 이 면이 이쪽으로 온 거죠. 그죠? 이렇게 접은 거니까. 요 띠가 이쪽으로 오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어디로 가야 돼요? 밑으로 가는 거죠. 그죠? 동그라미 밑으로. 그러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이제 맞는 거죠. 이런 거 이제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이런 것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잘라가지고 뭐 이쪽으로 돌린다든가 뭐 이쪽으로 돌린다든가 이렇게 붙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이제 뭐 기본적인 규칙들이 또 잘 아시는 게 또 뭐 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쪽 방향으로 여러분들 그 테트리스 이렇게 그 혹시 게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요쪽하고 요쪽 있는 것들은 어때요? 서로 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꼬여 있을 때 서로 이제 맞은편. 근데 현재 이 문제에서는 어때요? 마주보는 면에 대한 그 속성이 나와 있지 않고 이렇게 붙어 있는 3개 면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요렇게 3개라든 요렇게 3개라든 요렇게 3개라든 3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죠? 이를테면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를 이제 포커스를 맞춘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를 어떻게 접을지, 이게 돌려가지고 접을지, 뭐 이제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걸 할 때 기준을 그래도 어디로 두는 게 위쪽, 그죠? 요 위쪽을 우선은 기준으로 두고요. 그죠? 위쪽을 기준으로 두고.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지금 이렇게 왔으니까 어때요? 요거를 이렇게 돌리고서 시작을 한다 생각하면 되겠죠. 돌리고서.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오고, 얘는 보이나요? 얘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쪽은 안 보이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쪽이, 그러니까 여기가 되는 거네. 그죠? 자, 요거를, 이거 돌린 거죠, 지금. 요걸 이렇게 돌렸으니까는 여기가 맞는 거죠. 그죠? 여기가 맞는 거죠. 이렇게 돌렸으니까. 오케이. 자,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맞죠. 그래서, 요건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은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좀 나머지도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3개가 붙어 있는 거니까 맞은편이 별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은편을 따져야 되는 문제에서는 아까처럼 뭐 이런 거라든지 또 어떤 팁이 있죠? 4개가 연달아 해서 요걸 이렇게 이쪽으로 갖다 띄워 붙이면 되죠. 요거 끝에 거 띄워서 일로 붙이거나 뭐 얘를 띄워서 일로 붙이거나, 그죠? 그렇게 생각을. 띄워 붙이기, 맞은편, 그 다음에 이렇게 3개씩 묶어서 생각, 돌리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연결하셔서 생각해 보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6번을 보시죠. 자, 시간 관리 매트릭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쭉 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 급한 일, 안 급한 일. 자, 항상 우리가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여러 일들이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이제 접하게 되시죠. 자, 물론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렇게 그 수험생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긴급하고 또 중요한 일로 하루하루의 그 많은 시간을 보내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자, 영업사원을 근무하는 이 사람이 자, 우선 다음 주에 있을 거래업체의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어떻습니까? 다음 주에 있으니까 급하진 않죠. 자, 급하지는 않고 급하지는 않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거기 A, B 그러니까는 1, 4분면하고 그 4, 4분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여기 A, B 이거 이제 1, 4분면 자, 1, 2, 3, 4, 4분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 4분면과 4, 4분면이니까는 자, 정말 긴급하고 중요한 거 뭐예요? 자, 그거는 이제 나에 보시면 자, 오늘까지 PT 내용 확정해서 보고해달라 요청 받았다. 당연히 보고해야 되고 오늘까지니까 이게 당연히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나가 되겠죠. 나. 일단 B는 뭡니까? B는 4, 4분면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고 마지막에 휴식을 취할 예정. 그죠? 요건 이제 당연히 다가 되겠죠. 정답 4번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7, 18, 19번. 자, 그 도식에서 그 기호에 따라, 규칙에 따라 문자 변화시키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우리가 활용이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거기 보시면은 기호가, 총 6가지 종류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 다 여러분들 다 살피기엔 좀 시간 관계상, 우선 그 큰 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 자, 거기 P. 그죠? 자, PEBF에서 내려옵니다. 그죠? 자, 내려오고, 이렇게 돼 있고, 그것이 HBGP.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 자, 이게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HDINE. 자, 요 연산교와, 자, 여기는 연산교가 무려 3번이나 나오네. 그죠? 3번. 요거 나왔던 건 또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HP, FI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쪽 라인도 있고요. 그렇긴 한데 우선 이제 요쪽 중심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우선 이쪽 라인을 한번 보세요. 아무래도 연산기호가 여기는 이제 2번 있고 여기는 하나, 둘, 3번 있으니까 이쪽을 좀 먼저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되게 이제 우리가 이런 그 NCS 기반의 이런 규칙 변화에 대한 문제에 보면 흐름이 보통 어때요? 뭐 또 문자를 뒤집는다든지 아니면 문자의 그 순서를 조금 이제 조정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자를 뭐 이게 이를테면 1, 2, 3, 4라고 대응을 시켜보면은 그것이 뭐 4, 1, 2, 3이 된다든지 뭐 그죠? 뭐 3, 4, 1, 2로 바뀐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순서에 대한 어떤 규칙성, 그런 뉘앙스를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었던 문자가 아닌 다른 문자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문자도 있고 다른 문자도 있잖아요. 이를테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건 뭐죠? 여기서 PEBF인데 우선은 딱 보시면은 P는 그대로 있죠. 그죠? P는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B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알파벳 P는 변하지 않았고 EF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요 EF가 뭔가 HG로 바뀌었죠. 자, 알파벳 순서상 A, B, C, D, E, F, G, H 돼 있죠. 자, 그러니까는 여기서 힌트를 이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 앞에 있던 건 EF였고 지금 바뀌는 것은 어쨌든 간에 GH가 있는데 뭔가 이게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칸씩 이동하는 규칙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 연산이나 요 연산이나 그죠? 뭔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플러스 20 알파벳 문자 이렇게 뒤로 두 칸씩 그 미룬 이제 그런 형태가 이제 좀 나올 개연성이 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P가 앞에 있던 게 뭐가 맨 뒤로 갔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있던 문자 B는 좀 이쪽으로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순서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한번 여기 숫자를 한번 대응해 볼까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P, E, BF를 마치 요거를 여러분들 1, 2, 3, 4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요 1은 어디로 왔어요? 1은 뒤로 왔으니까 1은 요 뒤로 왔죠? 그 다음에 B, 요 3에 해당되는 거는 요 일로 왔으니까 요 두 번째, B가 3이 이쪽으로 온 거죠. 그 다음에 E가 G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E, 얘가 일로 왔죠. 그러니까는 얘가 일로 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 F는 H로 바뀌었죠. F가 H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4에 있던 게 일로 온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순서를 거꾸로 한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순서를 이렇게 좀 거꾸로 한 겁니다. 이걸 이렇게 거꾸로 해놓고서, 그죠? 거꾸로 해놓고서 중간에 두 개는 위치를 바꿨다. 그러면 뭔가 그 요거에다가 하나는 거꾸로. 자, 이런 규칙이 담겨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게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떤 게 그렇고 요걸 이제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자, 우선은 한번 보세요.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들 요것도 이제 또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죠? 전체적으로 요것도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게 좀 도움이 되는 게 이쪽하고 좀 살피는 이유가 어때요? 이거는 요쪽에 들어가 있고 이쪽에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얘도 똑같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요 규칙을 해놓고서 그다음에 뭔가 이 그 세모 규칙을 지금 이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요 플러스 이씨 가는 거는 요 규칙이고요. 요 규칙. 거꾸로 하는 게 지금 요 규칙이 되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이제 여기다 한번 기입을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 HDIN이라고 했으니까 HDIN을 요 규칙으로 하면 어떻게 돼? 자, 이게 플러스 두 칸씩 하는 거는 다 바꾸는 게 아니죠. 다 바꾸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두 번째하고 네 번째, 그죠? 두 번째하고 네 번째만 바꾸는 겁니다. 두 번째하고 네 번째.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하고 네 번째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네 번째. 자, H, I는 그대로 두고 요거를 두 칸씩 뒤로 미루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A, B, C, D, E, F, 그죠? 그 다음에 L, M, N, O, P 이렇게 되죠. O, P. 자, 그 다음에 요걸 거치면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요 사각기호는 어떻게 돼? 사각기호는 아까 거꾸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거꾸로. 그러니까 요거를 거치기 전에 얘를 거치기 전에 자, 그러니까 요 연산을 거쳐서 지금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연산을 거쳐서 뭐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요 바로 전 단계가 뭐였을까요? 요 전 단계가 요 사각기호가 거꾸로 가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IFPH. 자, 그럼 이제 이것을 보면 이제 요것의 정체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요 그 색칠한 마름모의 정체는 뭡니까? 요것도 순서에 대한 이야기군요. 그죠? 순서. 그러니까 요거를 숫자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요거를 1, 2, 3, 4라고 하면 자, 어떻게 돼요? I는 3, F는 2, P는 4, H는 1. 그죠? 그래서 1, 2, 3, 4를 3, 2, 4, 1로 바꾸는 규칙이 되는 것을 추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여러분들 이제 요 뒤에도 이게 중간중간 이런 문제 나오는데 조금 이거 처음 설명하는 거니까 약간 좀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봤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 17번 한번 볼까요? 자, 17번에 보면은 자, take를 문자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take를 바꾸면 자, take를 바꾸면 먼저 자, take를 먼저 요거에 의해서 자, 요거에 의해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아, 요거는 지금 또 해석을 해야 되니까 참 다른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 적절한 게 18번이 도움이 되겠네요. 그죠? 18번에 스톱을 한번 기준으로 해봅시다. 자, 스톱. 자, 우리가 여기서 살핀 연산 규칙을 갖고 해야 되니까 자, 요렇게 하고 다음에 이제 요 사각기호. 그쵸? 그래서 질문 나왔죠? 자, 먼저 요 기호를 하면 어떻게 되죠? 요 기호를 하면 자, 아까 1, 2, 3, 4를 3, 2, 4, 1. 그죠? 요거를 3, 2, 4, 1. 그죠? 그래서 3, 2, 4, 1. 그 다음에 요 사각기호 하면은 거꾸로. 그러니까는 SP, TO. 5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 이제 나머지 여러분들, 뭐 또 요 밑에 라인이라든지 또 요쪽 라인을 해서 또 추론을 해보는데 사실은 이거를 논리적으로 정말 하나하나씩 완벽하게
다 하면은 뭐 출제자가 정말 작정을 하고 어렵게 내면 매우 어렵겠죠.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략 규칙들이 이러한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느끼시고 그것에 준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거꾸로 하는 거, 이렇게 문자를 바꾸는 거, 이런 거 등등. 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첫 1교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